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바이든 백악관이 백신 접종이 저조한 지역에 비상팀을 급파하고 나섰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36만 4천 건으로 팬데믹 최저치로 다시 급감했습니다. 바이든 3차 현금 지원금은 가구당 인구수 차이에 따라 주별로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4월 미국 내 불법 체류 이민자들의 추방 사례가 2,962건을 기록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회사와 재정 책임자가 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돼 정치 캠페인을 재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갈수록 확산되고 백신 접종이 저조한 지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들이 늘어나자 바이든 백악관이 천여 개 지역의 비상팀을 급파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비드 비상팀은 남부와 일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저조한 천여 개 카운티에 급파돼 지역 당국과 함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추적과 검사, 백신 공급과 접종을 확대하는 데 전력 투구키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신 접종에는 소폭 미달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심상치 않게 확산되자 바이든 행정부가 초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백신 접종률은 저조한 지역에 썰지팀으로 불리는 비상팀을 급파해 긴급 대응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상팀이 급파되는 지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가파르게 퍼지고 있고 백신 접종률은 낮아 감염, 입원, 사망 위험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위험 지역으로 천여 개 카운티들인 것으로 CDC는 밝히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팀 제프 자이엔츠 조정관은 백신 접종이 저조한 지역일수록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고 공중 건강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비상팀을 급파해 긴급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와 FEMA, 즉 연방긴급재난관리청 등 관련 부서들에서 급파되는 비상팀은 주로 남부와 중서부 지역의 천여 개 카운티에 직접 가서 지역 보건당국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추적과 검사, 치료 등에 전력 투구하게 될 것으로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당국과 긴밀한 협력으로 백신을 추가로 주문하고 배포하며 접종 장소도 확대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백악관은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백신 효과와 접종 완료의 필요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공적 캠페인도 벌이게 된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와 로셸 왈렌스키 CDC 소장은 미국 내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 케이스의 26%를 넘어섰다며 2주에 거의 2배씩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2번 다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88%는 면역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파우치 박사와 왈렌스키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로셸 왈렌스키 CDC 소장은 최근 들어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사람들의 99.5%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경우라며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시피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율이 40%에도 못 미치고 있고 이웃 알라바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조지아 등 남부 지역들이 대체로 백신 접종에서 극히 저조한 상황을 보여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위험지대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 전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월의 마지막 주에 36만 4천 건으로 팬데믹 최저치로 다시 급감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도 1,466만 명으로 전주보다 18만 명 줄어들어 본격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6개월을 지나면서 미국의 고용이 다소 안정적인 개선 양상을 되찾았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월의 마지막 주에 36만 4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주 41만 5천 건에서 5만 1천 건 줄어들면서 3주 만에 다시 4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특히 팬데믹 1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메릴랜드에선 9,100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1,250건 줄어든 반면 버지니아에선 8,800건으로 1,900건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5만 7천 건이 신청돼 6,900건 줄어들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선 2만 6천 건 신청됐으나 전주보다 가장 많은 1만 8천 건이나 급감했습니다. 텍사스에선 1만 9천 건으로 4,800건 감소한 반면 뉴욕에선 2만 건이 신청돼 1,500건 늘어났습니다. 플로리다는 6,100건으로 전주보다 1,600건 줄었고 조지아에선 2만 건이나 접수돼 550건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름 늦게 나오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을 보면 6월 12일 현재 모두 1,466만 명으로 전주보다 18만 명 감소했습니다. 주별 고용보험으로 지급하고 있는 레귤러 실업수당의 경우 321만 명으로 6만 4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비해 자영업자, 임시직들이 받는 연방실업수당 PUA는 593만 5천 명으로 1만 5천 명 감소했고 장기실직자들이 받는 연방실업수당 PEUC는 526만 2천 명으로 1만 2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레귤러 실업수당 수령자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들이 늘었음을 의미해 고무적인 고용 성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당 $300씩 지급하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의 경우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을 중심으로 6월 12일과 19일, 26일까지 22개 주에서 조기 종료해 250만 명 이상이 연방 실업수당을 상실해 다음 주부터 급속 감소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7월 3일 메릴랜드를 비롯해 7월 10일까지는 4개 주가 추가돼 모두 26개 주가 연방 실업수당을 끝내게 됩니다. 하지만 구직에 열정적이지 않은 근로자들의 고작 10%만 실업수당을 타기 위해 미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연방 실업수당이 일토복귀 거부에 따른 구인난을 일으킨 주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민 1인당 $1,400씩 지급한 바이든 3차 현금 지원금은 가구당 인원수의 차이에 따라 주별로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IRS가 밝혔습니다. 가구당 식구수가 3.1명으로 가장 많은 유타주는 최고인 가구당 $2,784를 받았고 워싱턴 DC는 $1,965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라 미국민 85%에게 1인당 $1,400씩 3차 현금 지원금을 지급한 결과 주별로 가구당 지원액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IRS는 3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1억 6,900만 가구에 $3,950억 달러의 3차 현금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 $1,400씩이지만 가구당 가족 수가 차이가 나서 각 주별로 가구당 평균 지원금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서부와 중서부는 많이 받았고 동북부는 적었으며 남부는 혼합되어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3차 현금 지원금을 받은 주는 유타주로 가구당 평균 $2,784라고 IRS는 밝혔습니다. 미국 내 가구당 인원수는 평균 2.5명인데 비해 몰몬교도들이 밀집해 사는 유타주는 3.1명을 기록하고 있어 3차 현금 지원금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워싱턴 DC는 자녀 없는 가정이 많기 때문인 듯 가구당 평균 $1,965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DC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0 이하를 받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버지니아가 가구당 $2,386, 메릴랜드는 $2,327를 받은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뉴저지는 $2,340, 뉴욕은 $2,280 등으로 동북부 주들이 대부분 적은 편이었고 매사추세츠는 $2,215로 워싱턴 DC에 이어 두 번째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형 주들을 보면 캘리포니아는 가구당 평균 $2,365로 중간 수준이었고 텍사스는 $2,528로 많은 편으로 대조를 보였습니다. 남부에서는 조지아가 $2,436로 비교적 많은 데 비해서 부양자녀 없는 은퇴자들이 많은 플로리다는 $2,304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 앞서 IRS는 하루 전날 3차 현금 지원금의 62%가 연조정소득 AGI가 $5만 이하의 서민들에게 제공됐다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IRS의 통계와 분석은 향후 추가 현금 지원금을 결정할 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올 4월 미국 내 불법 체류 이민자들의 추방 사례는 2,962건을 기록해 기록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방안에는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국경 위기를 초래할 만큼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 행렬이 지속돼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 단속을 전담하는 ICE는 올 4월에 2,962건의 서류 미비 이민자를 추방했으며 이는 기록상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머물렀던 기간이나 범죄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 대상으로 간주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친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주로 최근에 미국에 도착했거나 혹은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에 위협을 가한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연방의회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프라 투자 방안에 특정 서류 미비 이민자 구제안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방안에는 미국 내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서류 미비 청소년들, 즉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법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바람대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할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공화당과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나드는 체류자들이 9.11 이후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불법 이민자들의 인식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BPC와 모닝컨설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뉴스를 접한 미국 시민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코로나19 회복으로부터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회복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트럼프 회사와 재정 책임자가 15년 세금 사기 모의와 탈세 혐의로 기소돼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시사하며 정치 캠페인을 재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본인이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그가 사주인 회사와 오랜 측근이 기소돼 사법적,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뉴스를 재개하고 국경까지 방문하며 팍스뉴스에서는 타운홀 미팅도 갖는 등 활발한 정치 행보를 보이는 시점에 뉴욕 맨하튼에서는 그의 회사와 오래된 가신이 기소돼 충격파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선출직 검사인 맨하튼 지방검찰청의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 검사는 트럼프 회사와 재정 책임자인 CFO 알렌 와이셀버그 씨를 기소했습니다. 뉴욕시 맨하튼 검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주로 있는 트럼프 회사에 대해 15년간이나 각종 세금 사기를 획책해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사기를 모의한 혐의 중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론 융자를 받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자산 가치를 조작해온 혐의도 들어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회사의 재정 문제를 총괄해온 CFO인 알렌 와이셀버그 씨는 170만 달러 소득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손주에 대한 사립학교 학비와 아파트먼트, 리스 자동차 등 각종 혜택을 무상으로 지원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탈세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뉴욕시 맨하튼 검찰은 사이러스 벤스 검사가 앞장서 와이셀버그 CFO의 개인 탈세 혐의부터 수사하기 시작하고 뉴욕주 검찰총장과 협력해 트럼프 회사 전반에 대한 세금 문제를 파고드는 기법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트럼프 회사 측은 정치 보복이나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강력한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시사하며 대중집회를 재개한 것으로 정치 행보를 본격 보이자 노골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와이셀버그에게 제공된 회사 베네핏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IRS도 뉴욕주 정부도 아무런 세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유독 맨하튼 검찰만 탈세로 기소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을 잡기 위한 볼모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법적 싸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회사와 재정 책임자가 기소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 등 정치 행보에 발목을 잡는 동시에 트럼프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손절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